남자가 다소 힘없이 대답했다. 평일 저녁 직장인과 딱 어울리는 목소리였다. 고개를 까딱거리며 인사하는 신용을 하는데 어째 눈동자가 내 모양새를 훑기 바빴다. 이봐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쪽 눈 다 보이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손님이니 최대한 친절해야만 했다. 오픈 첫 손님인데 허무하게 놓쳐버려선 안 된다. 마수거리를 꼭 성공하고 싶었다. 이곳은 손님의 마음에 필요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정해진 메뉴는 없어요. 다만 손님의 성향과 편식 사연, 살아오신 이야기 등 많은 것을 제가 듣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요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절대 이상한 곳 아니니 안심하세요. 최상급 식자재만 사용할 거고 돈은 안 받을 겁니다. 돈을 안 받는다는 말은 여유를 부리며 멋있게 해야 할 말이었다. 그러다 미심쩍다는 눈빛에 당황해버려 성급히 뱉고 말았다. 식당 오픈하고 첫 손님이셔서 제가 지금 긴장했습니다. 허겁지겁 발언을 정리했으나 어찌 분위기가 더 산으로 가고 있었다. 남자는 웃지 않았다. 한번 웃어줄 법도 한데 야박한 현대인이 틀림없었다. 그는 한참 내 말을 듣고만 있다가 가게를 쓱 둘러보았다. 정말로 편식을 고쳐주나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긍정을 표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가 대화에 참여해 준 게 다행이었다. 고치고 싶은 편식이 있긴 해서 왔거든요. 정말 사장님이 고칠 수 있을지. 심리적 편식이라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레르기를 고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보듬는 요리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있게 말을 하고서도 그의 눈치를 살폈다. 사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의 표정은 다행히도 평온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이 되는 건 왜일까?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와 고정된 입꼬리에서 은근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는 나같이 허술한 사람이 친해지기엔 다소 어려운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정적이고 절제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알고 싶어졌다. 첫 번째 손님이자 무언가를 편식하는 당신. 내가 꼭 고쳐주겠어. 부동의 얼굴에서 피어날 변화를 보고 싶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편식 사연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서도 말해본 적이 없기는 한데. 참고해서 다음 방문 때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말하려니 떨리네요. 꼴깍. 침을 삼키는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았다. 찰나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적막에 휩싸였다. 어려운 우더름과 마주보고 앉아있는 기분이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뭐라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음료 한 잔도 대접하지 못했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게 최고지. 재빨리 일어나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냈다. 컵이 탁자와 닿는 소리가 나지 않게끔 조심히 올려두었다. 하지만 그는 컵을 힐끔 쳐다보고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눈동자로 오렌지 주스를 가리켰다. 마시라는 신호였다. 나이를 30이나 먹고 편식을 한다는 게 다소 창피한 일입니다만.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는 컵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살짝 서운했으나 이 오렌지 주스가 분위기를 환기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 바짝 마른 입을 정리하고
그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시선이 일순간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나의 시야 높이로 올라왔다. 말하기를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가 머리를 한번 긁적이더니 굳어있던 몸을 조금 풀었다. 짧은 시간 동안 내게 들켜버린 서툰 몸짓들이 그의 진솔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오랫동안 숨겨놓은 비밀인가 보다. 사연이 더욱 궁금해졌다. 김치를 못 먹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는 긴장을 풀려는 듯 마른 손바닥을 맞대 비비며 말했다. 삭삭거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려왔다. 서른에 김치를 못 먹는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조금은 귀여웠다. 하지만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다. 편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싶었다. 저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소아들보다 더 많이 훈육, 질책을 받으며 성장했지요. 물론 그 덕에 남들보다 빨리 입신양명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편식이라는 흠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다. 대체로 무겁고 진중한 단어들이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엄격한 부모가 어떠한 어른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추측할 수 있었다. 참으로 잘 교육받았고 그래서 참으로 딱딱해진 어른이구나.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치를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마땅히 김치를 먹어야 하고 어린아이가 어른과 함께 할 때 반찬을 골라 먹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죠. 부모님이랑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억지로 김치를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중간에 물이나 우유를 마시며 괴로운 티를 내서는 안 됐어요. 김치를 유독 맵게 담그는 집이 있습니다. 혹시 집안 김치 맛이 문제였던 건 아닐까요? 처음 편식 시작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맛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점심시간에 저는 부모님의 눈에서 해방됐다는 마음에 고치되 더 적극적으로 김치를 피했어요. 종류불문 김치라고 불리는 반찬은 다 골라냈습니다. 선생님이 혼내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는 점심시간에 저를 생각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혼날 때 앉는 자리였어요. 배식을 받은 김치를 다 먹기 전까지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셨죠. 점심시간 1시간 내내 저를 주시했어요. 부모님 눈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도 내가 김치를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어린아이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을 텐데요. 별 수 없었기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 친구들이 모두 쳐다봤죠. 하지만 선생님은 봐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직접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제 입에 넣었어요. 씹어봐, 그냥 삼켜봐, 빨리 하고 강하게 재촉했습니다. 지금은 없을 교육 방식이지만 그 당시의 교육이란 개선보다 개조고 변화보다 강조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김치를 씹었어요. 그 기억들이 상처가 됐군요. 네, 이후로 저는 김치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답 없는 제 모습에 부모님도 김치 먹이기는 포기하셨어요. 고작 음식 따위에 마음이 요동친다는 점이 자존심 상합니다. 저를 괴롭혔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도 부모님과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나쁜 상태인 건 아닙니다. 엄격한 교육 밑에서 어떻게 엇나갈 수 있겠어요. 저를 둘러싼 환경에 익숙해지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김치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나이 30 먹고도 김치를 두려워하는 어른으로 성장한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고치고 싶어요. 한국 사람으로 살면서 김치 안 먹는 거 생각보다 피곤하거든요.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젠. 그는 모든 말을 뱉고서야 오렌지 주스 한 모금을 마셨다. 액체를 삼키는 소리가 고요한 대기 속에서 분명하게 울렸다. 난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었다. 김치를 두려워한다니 겪어본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나 고민하며 입술만 오므렸다가 다시 폈다. 그런 나의 곤란함을 눈치챘는지 그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제 사연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방문하면 될까요? 네. 해야 할 말이 끝나자 곧바로 나갈 채비를 하는 모습에는 미련이 없었다. 매정하기보다는 굉장히 선을 지키는 듯 했다. 손님이 아닌 비즈니스 상대와 대화를 나눈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오히려 이 모습은 격식을 갖추는 사람이 내게 베푸는 배려였다. 억지로 공감을 쥐어짜지 않게끔 자리를 피해주려는 어른이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조금 썰렁하니 난방을 부탁드립니다. 찌르면 퍼런 피 나오겠다. 약점을 말하느라 잠시 흐트러진 모습을 재정비하여 각 잡힌 도시인으로 돌아간 그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 나도 모르게 함께 일어나 식당 입구까지 그를 배웅했다. 사실 배웅이라기보다는 엉겹결에 따라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고작 20분이 지난 상태였다.